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고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케이스는 맞습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굉장히 힘든 케이스고, 제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1부터 100까지 가르칠 게 있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기억 손실이 일어나는 걸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이거 내가 전에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여기를 볼게요. 새로 가르칠 것도 있고 그걸 가르치기 위한 제반 지식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건 쉽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영작을 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충 네 가지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일반적이라고 보니까요. 투부정사를 주어로 잡거나 아니면 동명사를 주어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투구문을 쓰거나, 이 세 가지를 오늘 주요하게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서 그림 파일로 제작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빈칸을 뚫어서 그걸 문제화시켜서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영작을 시키는데, 영작 시키는 데서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는 공부했나요? 라는 걸 영작을 시켰을 때 is he studied라고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전에 안 배운 건 없는데 is he에서 is에서 이미 비동사 일반 동사의 개념 자체가 파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했나요? 과거 시제인데 그거 뭐 그래, 이게 이걸 과거로 만든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시제를 못 잡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제는 잡았어요. 근데 이걸 과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거구나라고 동사표 있죠. 여기에 이제 동사표로 가서 시켜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 만든 easy studied라는 문장은 이 동사표 30개의 칸 중에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비동사에 있는. 일단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의 모든 문장이 기본 형태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he is study래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없대요. 그래서 he study로 바꿔요. 그럼 단서를 줍니다. he는 3인칭 단수다. 그러면 he studies로 바꿔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알면은 그 생각을 해서 자기가 낸 답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검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는 안 하고, 검사는 안 해, 이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뭐가 왜 틀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면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했더니 여기 아니래요. 그럼 어디냐 했더니 여기래요. 그럼 여기로 가져가요. he studies를. 아, 아니다. 그렇게 안 했구나. 어떻게 했지? 아, 쉽지 않네요. 여기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또 he study라고 쓰고 있어요. 그죠? 아, 아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과거 시제로 우린 여기까지 타고 가서 이제 여기다 이걸 옮겨놓는다면 이게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고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번엔 또 he was study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동사 두 개 가능하냐 한 문장에 안 된대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studied가 맞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돌아와요. 손실된 기억은. 그리고 이걸 다 가르쳐 내기 전보다 시간은 덜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틀렸다는 걸 검증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제가 100칸으로 나눠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을 100으로 나눈 다음에 그 칸에다 각각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파랗게 만들어서 그 칸이 담겼던 게 다시 하얗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잊혀지고 가르치면 또 망각되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뭔가를 배우는 패턴 인지시키는 속도가 다르고, 뭔가를 기억하는 속도가 다르고, 뭔가를 망각하는 속도가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장기 기억화되는 속도 다르고. 근데 네이슨 학생 같은 경우에 뭔가를 패턴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망각하는 속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 망각하는 게 자신이 배운 것들 중 이 100칸 중에 어디가 정확히 망각되고 있는지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배울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건 빠르고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망각될지 종잡을 수 없고 다만 수복 가능해요. 그리고 수복된 부분이 견고해지는 것도 맞아요. 만약 기억이 손실된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칸이 계속 깨질 것으로 운명지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의 기억 손실이 10회 일어날 운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가 10회를 수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회 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기 기억으로 가면서 안 잊혀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스트레스를 배제한 채 그냥 망각이 됐으면 망각이 되었구나 라고 해야 할 일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해요, 진짜. 이게 깨졌네. 언제 가르쳤지? 그때 어떻게 가르쳤지? 그때는 얼마나 걸렸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돌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배제하려면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감정을 배제하려면은 그럼 무관심해져야 돼요. 그 의사들이 수술하면서도 안 미칠 수 있으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유지하기 되게 힘듭니다. 복잡하다. 굉장히 정말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네이슨 관련해서 좀 생각난 부분이 있어요. 네이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술로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한 5년 됐었는데 그 중간에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먹은 적이 있나? 근데 어쨌든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날 술 먹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르치는 학생들이 숙제를 하나하나 첨삭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다. 그냥 조금 더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려면 패턴 인지가 일어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 학생들이 지금의 내 상태와 같다면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술을 전혀 먹지 않던 지난 몇 년과 술을 먹기 시작한 요즘 그리고 술을 먹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다 모여 이런 영역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부족한 지방, 단백질을 섭취와 술만큼이나 나쁜 당독소의 문제로 뇌내 키톤이 부족하여 작업 기억력에 저하가 일어났고 작업 기억력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런 기간이 길어져서 기존에 배워 선행 지식이 되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해 누군가는 장기 기억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위에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이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이 아이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져야 할 것도 갖지 못한 채 이게 1차적인 문제고요. 그걸 이미 가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족한 작업 기억력을 가진 채 이를 이용해 새로운 패턴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이를 바로 적용해야 했기에 애초에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모르는 듯 보이지 않기에만 치중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패턴들을 가진 아이들의 카테고리가 존재해요.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된다. 작업 기억력, 학습 결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의견을 조심히 내비치고 이야기를 더 들어줘야 된다. 인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망각력도 있어요. 3번의 문제로. 그래서 산발적으로 망각되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뇌내에 들어가는 에너지인 키톤을 공급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영상이 지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초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ADHD, ADD 내지는 난독증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됐고 그러고 이 아이들에게 답이 될 만한 것들, 답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그 아이들한테 그냥 주고 나서 실험실 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 쥐가 되어서 제 스스로에게 직접 임상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식습관을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순지방 70% 이상, 그 다음에 순단백질 20%, 그 다음 순탄수화물 10% 미만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100일 이상 유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뇌에 어떠한 활동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향상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면은 이 사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진심이고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기에 저를 위한 건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무슨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어떤 차가 달린다고 할 때 그 차에 엔진이 문제라면 엔진 점검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 뇌가 문제라면 뇌 점검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개선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개선했더니 훨씬 좋아졌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특유의 성향으로.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다 커버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차의 외관이 아니라 그 차의 엔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말씀 주세요. 아는 만큼 대답을 드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알아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진짜로 임상실험 하던 그때로 제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대로 배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음 수업이 바로 있는데, 이 영상에 지금 제가 10분 42초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다음 수업 준비가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기억력을 제가 지금 유지한 채로 이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손실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여기 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